외로움의 지형학 학술 포럼을 기획한 정소익 예술감독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소익입니다. 예, 외로움을 모티브로 했네요. 학술 포럼. 좀 낯선데요. 어떤 포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동국미술관에서 올해 광주 비엔날레 이탈리아관 전시 외로움의 지형학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하고 보문복지재단, 동국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전시인데요. 포럼은 이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의 주제인 외로움을 좀 더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네, 외로움을 모티브로 삼게 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요즘 들어 외로움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립이나 공동체 붕괴, 우울, 자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고요. 네. 더 크게는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부작용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연구들도 많고 관련된 정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나 작가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감정하고 사회 구조의 모순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도 이제 꽤 계실 텐데 현장에서 반응 어떻든가요? 사실 요즘 들어서 광주 비엔날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비엔날레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환경 위기 아니면 탈식민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전시들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 전시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서 좀 신선한 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하나의 언어 아니면 주제로 해서 사실은 그 근본에 있는 말했듯이 신자유주의나 어떤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탈시민주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주제이지만 좀 더 개인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동해서 작가에게 직접 DM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생각해가지고 작품들도 만들었고 전시도 했는데 직접 해본 다음에 이제 포럼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 번의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듯한데 뭡니까? 네. 포럼은 사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 전시는 외로움을 하나의 예술 연구로 접근했다고 하면 포럼은 좀 더 학술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그냥 전시가 끝나고 전시를 철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하고 이제 같이 기획을 하면서 좀 더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출판물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이 있군요. 네, 과정이 있습니다. 좀 점진적으로 심화되어가는 그런 패턴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네. 포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포럼은 일단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포럼에서 어떤 당사자성, 현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의 외로움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실제로 외로움 은둔형 외톨이의 시간을 보내셨던 당사자 그 분이 나오셔서 본인의 어떤 경험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희가 포럼의 화두를 열고요. 다음에 두 번의 논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논의에서는 한국인의 외로움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논의에서는 그렇다면 한국인의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로움을
느끼고 살기는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학술적으로 풀어낼까 궁금증도 좀 많아지는데 네. 약간의 스포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외로움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약간 좀 터부시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나 어떤 패배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외로움이, 애초에 처음에 잘 다뤄지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어 가는 그런 악순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에 전시를 기획을 할 때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개념은 외로움이 개인의 어떤 어두움이나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외로움을 이야기를 할 때도 한국인이 이렇게 외롭다 저렇게 외롭다가 아니라 한국인의 외로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저희 포럼의 패널로 참여하시는 서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외로움을 3가지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네. 하나는 관계가 없어서 오는 외로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는 관계가 많은데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존적인 외로움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고 특히 한국 사회의 외로움은 관계 사이에서의 외로움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도 안에서 그렇죠. 외로움을 느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어떤 규범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성공에 대한 강박이 있고 집단주의, 튀는 개인을 억누르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이 심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 공감대도 형성이 될 것 같고 나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위안도 좀 삼아질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패널로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계시죠? 네. 저희가 총 5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앞에 청년 당사자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분은 유승규 지금 안 무서운 회사라는 그 사회적 하고 계신 분인데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내부된 전문가는 한 분은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 조직 이런 활동을 하셨던 김효진 대표님 또 한 분은 그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책임자를 맡고 계신 백희정 책임자님 시민사회 활동으로서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심리학 바탕으로 상담 교육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신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인의 심리 규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최은수 고려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눌 예정입니다. 예, 한국인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은수 교수님이 안 계시네요. 내일 가면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전시 외로움의 지형학과 연계돼서 이제 펼쳐진다고 하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작가, 이탈리아관 전시이고 작가 이름은 레베카 모차라고 젊은 작가예요. 이 작가는 원래부터 어떤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환경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감정, 인지 이런 것들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작가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유럽은 다 락다운돼서 집에 갇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라디오에서 2018년도에 영국에서 Ministry of Loneliness, 그 외로움 부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라고 하면 산업혁명도 시작했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어떤 큰 흐름들, 뭐 산업혁명,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천병이었던 그런 나라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개인주의에 내몰리면서 모든 책임들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구조,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외로워지는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흐름에 가장 앞장서 있던 영국에서 외로움이 사실은 사회에 의한 것이다. 사회에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외로움 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 이후로 다른 나라에서도 외로움 부를 많이 만들었어요. 영국이나 캐나다나.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최근 문광부에서 어떤 외로움에 관한 문화 담론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좀 큰 흐름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착안해서 그 흐름을 포착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작가가 계속 장소 특정적이고 문화 특정적인 프로젝트를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아카이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한 번쯤 이렇게 뭐 외로움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늘 이제 외로움을 타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전시인 거고 포럼인 듯 싶거든요. 감독께서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한국어에서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외로움을 한자로 만들면 고독이라고 쓰여지지만 두 개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독은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혼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로움은 같이 있고 싶지만, 관계를 가지고 싶지만 그 관계에서 배제되고 관계가 없는 상태,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고 수동적으로 혼자 남겨져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능동적이냐 그러니까 수동적이냐의 차이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외로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고,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들이 다들 다르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들이 다른 것이고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끼고 버려졌다고 느끼고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 되게 유명한 칼 융은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남과 공유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에 인정해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걸 나눌 사람이 없고, 특히 한국 사회처럼 좀 뭔가 경쟁이나 서로의 어떤 비교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서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 편하게 다양성을 기반으로 나누지 못할 때, 그럴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외로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하고 이제 단절된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텐데, 도시화, 그렇다 보면 이제 정서적인 거리감도 좀 생길 듯 싶고, 디지털의 소통 요즘에 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또 한계성도 느껴질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경쟁 사회다 보니 또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앞서서 서영석 교수님의 연구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서영석 교수님은 그것을 한국의 문화 특수적 외로움이라는 논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붙이셨는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통의 한계, 경쟁적인 사회 구도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단절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또는 스스로 배제시키거나 이게 심해지면 스스로 철수. 그러면 이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배제감, 그러니까 집단 안에 있으면서도 집단의 의견이나 상황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어떤 자기 박탈감 같은 걸 느끼면서 느끼는 외로움. 그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편한데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억지로 끼어있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외로움. 그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특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았다시피 실제로 사실 대면으로 만나는 거, 물리적으로 실제 접촉하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동물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되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모두 다 원인이 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얕은 외로움 말고요. 이제 외로움이 깊어지다 보면은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느끼긴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것이고요. 그게 느끼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겠죠. 심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가슴 통증이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물리적인 통증을 동반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울이나 은둔,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우울이나 은둔, 자살하고 딱 직접적으로 1:1 연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상관관계가 더 커졌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외로움이 우울, 은둔, 자살의 가장 기저에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건강하게 대면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일찍부터 대처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심한 상태, 그러니까 뭐 우울, 은둔, 자살 이런 것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겠다,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로움은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저희 전시나 포럼의 주제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실 지금 많이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책임이 개인의 감정이지만 오롯이 개인한테만 있는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고 사회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느끼는 감정도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환경에도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 이런 게 팽배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외로움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고요. 당연히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나약하고 패배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나 환경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노력도 나 혼자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사회와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아니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도 같이 함께 생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면에서 함께 공동체 이런 게 참 중요한가 봐요. 네. 외로움 모티브로 한 학술 포럼, 외로움의 지형학 참여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더 자세한 사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포럼은 내일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동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동국미술관은 보문고등학교 혹시
아시는지. 예, 그리고 성정역 근처에 바로 거기 같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역은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동국미술관이니까 찾아가시면 됐듯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소익 예술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